안녕하십니까. 오래된 목공구 이야기의 조성규입니다. 오늘은 몸체의 기존 도장면을 벗겨내고 새로운 도장을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인트 리무버가 기존 도장면을 많이 녹여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브러쉬로 벗겨내보고 잘 벗겨졌으면 깨끗하게 정리를 해놓고 다시 도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장면을 벗겨낼 때는 이런 스테인리스 브러쉬를 쓰시면 참 좋습니다. 처음부터 브러쉬로 무조건 닦지 마시고 남아있는 잔여물들을 좀 깨끗하게 닦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빨아 쓰는 행주를 쓰거나 아니면 기계를 주로 다루는 분들이 쓰시는 이런 기름 흡수 종이를 쓰기도 합니다. 나머지 찌꺼기들을 좀 많이 이렇게 걷어내시고 닦아내시면 훨씬 더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옷에 튀지 않게 조심해서 눈이나 이런 데 튀지 않게 보안경 쓰시고, 옛날에 그 아스팔트로다 도막을 입혀 놓은 것이 상당히 단단한 것 같습니다. 브러쉬로 벗기면 벗겨질 것 같은데 한번 하는 데까지 해보고 안 벗겨지면 그냥 그 상태로 다시 도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석에 있는 것들은 일일이 종이로 닦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나무젓가락 같은 것을 깎아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빼내주시고 남은 것들을 좀 깨끗하게 닦아내세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보시면은 어디가 도장면이 덜 벗겨졌는지 보일 겁니다. 스테인리스 브러쉬로 박박 문질러서 닦아주세요. 자, 보이시나요? 이렇게 닦으니까 금방 하얗게 변합니다. 도장면 밑에 녹이 보입니다. 이런 녹들은 하나하나씩 깨끗하게 싹 다 없애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 밑에 녹 보이나요? 이런 녹들이 나중에 들고 일어납니다. 여기도 녹이 참 많이 쓰는 부분입니다. 요 부분도 녹이 상당히 많이 씁니다. 손잡이 앞쪽에 후로그 닿는 부분들. 큰 부분들은 없앴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잘한 부분들은 우리가 좀 1차적으로 좀 씻어내고 나서 다시 한번 잘 살펴보고 미진한 부분들은 브러쉬로 더 제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척은 무수 알코올이나 아니면 미네랄 스피릿 같은 걸 쓰셔도 됩니다. 저는 미네랄 스피릿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미네랄 스피릿도 이런 시약통에다 넣어놓고 쓰시면 상당히 편리합니다. 이렇게 해서 뿌려서 한 번 더 문질러서 깨끗하게 닦아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찌꺼기들도 깨끗하게 다 떨어져 나가니까. 어느 정도 됐으면 한번 또 닦아내고 또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미네랄 스피릿은 석유를 한 번 더 정지한 것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닦고 나도 기름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나중에 중성세제를 한번 깨끗하게 또 닦아주셔야 됩니다. 기존 도장면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아직도 남은 것들은, 이런 부분들 남은 것들은 조금 더 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특허 관련돼서 이렇게 새겨놓은 요 부분들이 녹이 상당히 많이 납니다. 깨끗하게 잘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장을 내가 깨끗하게 잘 하고 싶으면 이런 부분들이 층이지지 않고 찌꺼기가 남아있지 않게끔 깨끗하게 잘 손질을 해주세요. 1차적으로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로 한번 제가 중성세제로 닦아서 다시 한번 갖고 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성세제로 기름기를 닦아내고 나서 보면 이런 부분들은 아직도 녹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녹이 남아 있는 부분들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드러멜을 이용해서 한번 녹을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깨끗하게 없어집니다. 금방금방 이렇게 구석에 있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 특히 요 부분들이 녹이 잘 안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드러멜로 해주시면 깨끗하게 없앨 수 있으니까 드러멜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장면과 도장면 밑에 남아 있었던 녹을 모두 없앴습니다. 이 5번 대패를 마무리 대패로 쓰려면 바닥평이 잘 맞아야 됩니다. 이런 스트레이트 엣지를 이용해서 바닥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대패 같은 경우는 이 뒷부분이 꺼졌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대패를 쓰기에는 부족해서 정반 위에서 다시 한번 사포를 올려놓고 평을 잡아서 마무리 대패를 쓸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패를 초벌 대패용으로만 쓰겠다면 이 정도만 하면 훌륭합니다. 그냥 이대로 사포질만 해서 녹만 살짝 없애주시고 도장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양 대패를 평을 잡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본 대패와 마찬가지로 이 앞쪽과 그리고 나립 쪽, 그 다음에 이 끝부분, 이 세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꺼져 있거나 그러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이 세 부분만 평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매직으로 선을 그은 뒤에 120번 또는 220번 되는 사포에다가 문지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른 부속들을 장착하지 않은 상태로 평을 잡게 되면 나중에 부속을 장착했을 때는 평이 또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속들을 장착한 상태에서 평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와 몸체를 고정하는 이 스크류를 조일 때는 너무 꽉 조이시면 안 돼요. 이걸 꽉 조이게 생기면 이 부분이 나립이 찢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크류는 그냥 살짝만 조여 놓으시면 상관없으니까 너무 세게 조이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본 대패를 평을 잡을 때도 날을 다 넣어 놓은 상태에서 거의 사용하기 직전 수준까지 맞춰 놓고 평을 잡죠. 똑같습니다. 이 손잡이들도 나중에 실을 좀 벗겨내고서 그러고서 깨끗하게 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이렇게 모두 다 조립을 해 놓은 상태에서 사포 위에 올려놓고 문지르시는 거예요. 자, 날이 지금 나왔죠? 이렇게 나온 거를 확인하시고 날이 너무 나왔으면 다시 집어넣으시고 날을 다시 갈아야 될 것 같아요. 날이 나온 줄 모르고 그냥 밀었더니 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이 배가 나왔죠? 여기에 꺼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잘 닿을 수 있도록 살살살 문질러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잡으시고 평을 유지해 가면서 사포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닿는 부분이 요 부분 이렇게 닿네요. 요 나머지 요 부분이 안 닿습니다. 요 부분이 닿을 때까지 이 부분들을 낮춰줘야 여기가 닿겠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가진 사포가 너무 고와서 잘 안 된다 그러면 쇠가 빨리 안 깎인다 그러면 더 거친 사포로 다시 내려가야죠. 그래서 지금 나무 대패는 몇 번 문지르면 평이 쉽게 잡히지만 이런 쇠 대패들은 하루 종일 문질러도 평이 안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면 점점 이제 맞아 들어가죠. 그렇죠? 이게 금방 할 것 같지만 또 막상 하다 보면 한참 해야 됩니다. 한참. 이렇게 표시를 해서 이렇게 문지르다 보면 더 이상 사포질이 안 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냥 미끄러지는 느낌. 그럴 때는 이 사포 알갱이 사이사이에 쇳가루가 꼈기 때문에 사포질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이런 사포는 한 번씩 털어주시거나 아니면 새 사포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질러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부분은 이 앞부분, 여기 나립, 그 다음에 이 뒷부분입니다.
그렇다고 요 뒤에라고 해서 요 끝에까지, 요 끝에가 아니라 그냥 요 정도 선에서 맞춰주시면 충분히 대패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자, 보기에도 평이 잘 맞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트레이트 엣지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보다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아직도 한참 더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전체를 다 사포를 하지 마시고 그 해당되는 부분만 사포에 걸치고 사포질을 하시면은 그 부분만 닳기 때문에 아무래도 평 잡기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뒤쪽으로 넘어가거나 앞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지 않게 평을 잘 잡으시고 가운데 부분만 문질러서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네 군데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서 하시고 평을 한번 또 확인하시고 뭐 그렇게 쉽게 빨리 되지는 않겠지만 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만 해도 벌써 확실하게 나아졌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부분은 아직 매직이 남아 있죠. 그 얘기는 이 부분이 낮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보다. 그래서 이 부분을 더 많이 깎아내면 이 부분이 금방 닿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맞아가고 있네요. 네, 훨씬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뒤집어서 이렇게 잡고도 하시면은 균형을 맞추기가 좋죠. 사포가 이제 쇳가루가 많이 껴서 더 이상 사포질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사포를 바꿔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작업하던 게 220번인데 작업이 진전이 없으면 더 거친 사포인 120번에서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120번에서 평이 맞으면 다시 220번에 와서 좀 더 면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낮춰 놓고 앞뒤를 평을 맞추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을 먼저 파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쇳가루가 나옵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사포 알갱이 사이사이에 끼면 사포질이 안 되고 그냥 미끄러지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거를 털어내든가 아니면 새로운 사포로 교체를 하시든가 하셔야 됩니다. 네, 점점 잘 맞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이 정도만 해도 사실은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충분히 마무리 대표를 쓸 수 있는데 제가 욕심을 한번 조금 더 내서 조금만 더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훌륭합니다. 조금만 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저는 시간상 여기까지만 평을 잡고 나중에 테스트해서 문제가 있으면 다시 평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겉에 있는 지저분한 부분만 사포로 문질러서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분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품들은 다시 컵에다가 잘 모아 놓으셔야 되겠죠. 분해를 안 하고 작업하셔도 되겠지만 이렇게 안 해놓으면은 상당히 작업하기 불편합니다. 사포질하기가. 그러니까는 좀 분해를 다시 해놨다가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분해를 했으면 사포로 문질러서 좀 깨끗하게 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포로 빡빡 문질러서 겉에 핀 녹을 다 없애면 멋이 없다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에 나는 광이 나는 것이 좋다 그러면 빡빡 문질러서 고운 사포까지 하셔가지고 광을 내시는 게 좋고, 아니면 그냥 저처럼 적당히 문질러서
옛 멋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으시면 그냥 적당히 문지르시면 됩니다. 빨간 녹은 없애시고 산화 피막 정도는 조금 남기셔도 됩니다. 자, 바닥도 마찬가지로 이런 골도 이렇게 사포를 접어서 빨갛게 핀 녹을 없애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대패 바닥이 이렇게 고리진 대패가 있고 민자인 대패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코러게이티드 바텀, 즉 골진 대패가 나왔을까요? 대패 바닥에 골을 파놓으면 목재와 닿는 면적이 줄어들어 마찰이 줄어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민자인 경우에는 대패질하면서 나무가 딱 달라붙는 그런 진공 상태가 발생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렇게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바깥면도 모두 다 막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진공 상태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골진 대패가 사실은 큰 의미가 없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단점으로 얘기하는 게 있는데 목재에 모서리를 접을 때 대패질을 하다 보면 이런 골진 부분이 모서리에 닿아서 오히려 탁탁 걸린다고 합니다. 골진 대패를 쓸 때 장점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서양 대패는 대패질을 할 때 마찰이 생기면 양초나 기름 같은 거를 바르는데 이 바닥면에 발랐을 때 이 골진 부분에 그 양초나 기름 같은 것들이 오래도록 머물러 있기 때문에 대패질을 할 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포에 문질러서 바닥평을 잡을 때 이렇게 골이 져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포에 닿는 면적이 줄어들어서 훨씬 쉽고 빠르게 평을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녹을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자, 이 안쪽은 사포질을 하면 좋겠지만 사실 사포가 잘 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어차피 우리가 칠을 할 거니까 조금만 사포질을 하고 그냥 바로 칠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사포질을 하고 에어건으로 한번 털어내시고 다음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만큼 사포질을 하셨다면 도장을 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패 표면에 남아있을지 모르는 기름기를 제거하는 일입니다. 기름기를 없애는 데에는 탈지제나 물이 하나도 섞여 있지 않은 이런 무수 에탄올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무수 에탄올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면에 기름기가 묻어 있으면 도장이 잘 붙지 않기 때문에 꼼꼼하게 기름기를 없애 주셔야 됩니다. 에탄올을 이런 시약병에 넣고 쓰시면 아주 간편하고 좋습니다. 이렇게 뿌려서 닦아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자, 그러면 기름기도 묻어 나오고 이런 쇳가루도 같이 묻어 나옵니다. 깨끗하게 잘 닦아주세요. 녹이 좀 어느 정도 있어도 멋있으니까 너무 다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 원하신다면 다 없애셔도 되지만 저는 그냥 이 정도에서 만족합니다. 한번 닦고 나니까 그래도 좀 덜 나오죠? 여러 번, 한 2번, 3번 정도 닦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뿌려서 또 닦겠습니다. 자, 2번째 닦으니까 좀 많이 깨끗하죠? 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구석구석. 그리고 이 옆면엔 페인트를 칠할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안 닦으셔도 되겠지만 그래도 이왕 하는 김에 깨끗하게 닦아주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이 정도만 하면 칠하는데 충분한 것 같습니다. 몸체는 됐고, 요 프로그도 요런 부분들은 칠을 할 거니까 얘도 닦아주셔야 돼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알콜로 뿌려서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요 부분은 칠을 할 게 아니니까 안 닦으셔도 되긴 합니다만, 그래도 사포질하면서 이렇게 색가루가 묻어 있을 테니까 좀 깨끗하게 닦아주시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기름기 없게 깨끗하게 잘 닦으시면 됩니다. 자, 요거 이제 끝났고, 다 칠할 게 아니라 요런 부분 빼고서 칠을 할 거기 때문에 그 칠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마스킹 테이프를 붙일 겁니다. 이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서 칠이 안 되게끔 할 거니까 어디 하는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 가운데 하나, 또 마지막에 하나, 끝에 잘 맞춰서 이렇게 하나. 됐고, 마지막 잘 맞춰서 끊어주시면 돼요. 자, 끊고 이거를 안쪽으로 살짝 붙여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는 페인트가 안 묻게 할 거니까 이렇게 해서 안쪽을 쫙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페인트가 안 닿아야 되는 부분이 프로그 여기. 프로그 요 부분, 프로그랑 닿는 요 부분하고 닿는 요 부분. 그 다음에 이 부분하고 닿는 요 부분은 페인트가 묻어 있지 않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마스킹 테이프를 씌워 주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 혹시 가려져서 칠이 안 되면 보기 싫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깨끗하게 잘 맞춰서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요 부분도 붙여주시고요. 요 부분은 잘라서 이렇게 조그맣게 잘라서 붙여주시면 돼요. 나머지 이런 구멍들은 휴지를 말아서 끼워주시면 됩니다. 휴지 이렇게 말아서 끼워주세요. 끼워주시고 또 한 군데 여기도 끼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칠하면 되고, 이 프로그도 불필요한 부분들은 막아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도 불필요한 부분들, 하면 안 되는 부분들 이렇게 잘라서 붙이시면 돼요. 이렇게. 자, 여기도 이렇게 해서 붙이시면 돼요. 뒤로 넘기셔도 되고. 남는 부분은 잘라내시고, 여기도 지금 모양이 있거든요. 이 모양 따라서 오려 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게 요 요크를 빼면 작업이 편한데 그냥 안 빼고 이렇게만 하셔도 돼요. 그다음에 여기도 감아서 나중에 이거를 지우는 것보다 감싸 놓는 게 낫죠, 그렇죠? 이렇게 놓고 그 부분은 좀 가려야 되는 부분, 이 부분 좀 가리고 이렇게 요큰 이렇게 제껴놓고.
그러면은 이제 칠하는 게 준비가 끝났습니다. 자, 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도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은 여기 있는 라카로 하겠습니다. 라카통을 한 20-30회 흔들어 주십시오. 칠이 골고루 섞이면 칠하시면 됩니다. 한 30cm 떨어진 상태에서 뿌리겠습니다. 구석구석 빠지는 곳이 없이 한 곳에만 너무 많이 뿌리면 칠이 뭉치니까 골고루 칠을 해 주십시오. 자, 프로그도 이 프로그의 요크 이 부분도 칠이 잘 될 수 있도록 살짝 뒤로 좀 제껴 주십시오. 이렇게 1차로 칠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다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2차, 3차, 4차, 5차 원하시는 도막 두께를 얻을 때까지 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